명제에서는 크게 흐름은 쓰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용어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진리집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나리마 진리집합이 뭐지? 아니야. 아니야. 유중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소를. 잘 읽었어요. 이제 이런 용어는 처음 듣는 용어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 네. 왜 그런가? 이름을 처음에 만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 네가 만들지 그랬어. 빵집합으로. 그다음에 명제에서는 참 거짓을 증명하는 거예요. 참 거짓을 판별하는 거예요. 요게 큰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질문하는 20번 대가 대부분 아마도 참 거짓에 대한 얘기다 이런 말 되겠어요. 이 참 거짓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냐? 참 거짓을 한자로 진위라고 합니다. 진위 들어본 적 있죠? 네. 진위. 진 참 진짜야. 거짓 있잖아요. 진위를 알아내는 방법이 우리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대입이 있습니다. 뭐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대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죠. 원소가 있어야 대입을 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진리집합을 이용한다. 이 진리집합은 명제가 P면 Q이다에 대한 내용이 진리집합 Q, PQ가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하면 이거 이면 P면 Q이다가 이렇게 두 줄 화살표는 참인 명제입니다. 네. 덥지? 네. 나만 덥냐? 더워요. 추운데? 추워요. 너는 추워? 네. 고등 어머니가. 그래? 포도 쪽으로 줘. 너 둘이 붙어 있어. 체온을 2배로 만들어. 뭐가 나와? 자, 문제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P에서 Q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명제가 참 거짓이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보통 이 관계를 설명함이 좀 어렵다. 알겠습니까? 자, 이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이 우리는 세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원소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원소적인 생각. 아니 원소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원소가 각각 점적인 생각이 점점점점. 그럼 원소를 우리는 쓰잖아요. 쓰지? 그래서요 원소라고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범위적인 생각이 있겠죠. 범위적인 생각이 있겠지. 쓸 수는 없잖아 일일이. 그렇지? 범위적인 생각은 우리는 어떻게 풀어? 포함관계 설명. 수직선에 표현하면 되겠네. 우리 수준에서는 여기까지가 거의 한 7, 80%까지, 90% 정도가 나옵니다. 수직선에서 표현해가지고 포함관계를 그리면 되겠다 이거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우리는 참거짓을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영역적인 생각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 문제집에서는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알았어요? 근데 나오면 어렵습니다. 나오면 어려운데 알아두면 아주 쉽다. 뭔 말이야? 영역적인 생각은 어디다 그려? 좌표 평면에 딱 그려야 됩니다.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아하 그 말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한 가지만. 대부분 문제는 수직선 문제가 나올 건데 영역적인 생각이 어딘가에 한 문제가 있을 텐데 41번이네요. 봅시다. 이거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자, 영역이라는 말은 뭐냐? 좌표 평면으로 갔다는 소리는 문자가 몇 개 있었다? 2개가 있었다. 문자가 하나만 있은 것은 문자 하나 있는 것은 x는 3보다 크다. 뭡니까? 수직선이요? 네, 나타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수직선을 나타낼 수도 있지. 평면에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게 지금 이렇게만 보이는 거지. 그러지?
근데 요 뒤쪽으로 이렇게 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도. 예? 요 선이잖아. 요로 뒤로 선이 있는 거야. 네? 예? 네? 요 선이야 면이야? 선이요. 면이잖아. 액체가 부분 선. 안 그렇지. 그래서 선처럼 보이더라도 면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지만 점이 3이라는 점만 보이잖아. 크다가 보이지만 평면적으로도 3보다 크다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면 3보다 이렇게 크다 나타나는데 평면적으로 나타내면 3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타나진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뭐 많이 나온 내용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문자가 몇 개 있다? 2개씩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평면에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자,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뒤집어가지고 참이니까 요렇게 가면 되겠죠. xy가 3보다 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k보다 크다가 포함관계가 어떻게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성립해야 된다. xy가 3보다 크다는 것은 xy가 양수 음수 맞습니까? 양수 음수 여기까지 되시죠? xy가 3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곱이 3이다 역수꼴에 대한 얘기죠. 분수함수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돼? 함수적 표현을 써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x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있어 없어? 부등식은 함부로 나누는 게 아니라겠죠. 왜? 양수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를 구분해서 나눠줘야겠죠. 양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음수이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네요. 알겠어요? 자, 요게 이제 해석이 되면 요걸 바로 인지를 하는 게 좋겠대. 귀찮으니까 우리가 양수 조건, 음수 조건. 자, 양수일 때는 이쪽 x가 양수인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y가 x분의 3보다 더 큽니다. y가 x분의 3이 이 라인이야. 오른쪽이 이 라인으로 영역이 두 군데로 구분이 된 거죠. 맞습니까? 그 중에 어느 쪽이냐 하면 y가 큰 쪽은 위쪽을 말하고 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수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할 거고 여기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이 식을 만족하지 않을 거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쉬운 거 어떤 점? 이 정도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1,0 만족합니까 안 합니까? 만족을 안 한 거라고. 이해됐어? 만족을 안 한다는 말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라는 소리야. 왜? 영역이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요 식으로 영역을 y는 x분의 3보다 큰 곳이 있고 y는 x분의 3인 곳이 있고 y가 x분의 3보다 작은 곳이 있다 이거지. 모든 평면을 이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 얘는 경계가 되겠고 이쪽하고 이쪽은 둘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누가 플러스인지는 식의 표현에 따라 다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아하 이쪽이 위쪽이다. 기준을 보통 y로 잡습니다. y가 크다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자고. 요건 틀이야. 100%는 안 됩니다. 함수 다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죠. 양함수로. 자, 여튼간에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인지를 알아냈어요. 음수인 것은 어디입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어디를 말할까? y가 더 작죠. y가 작은 부분은 이쪽이 되겠네요. 오케이. xy 곱이 3보다 크다에 대한 내용은 이쪽하고 이쪽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들이 xy는 3이라는 부분과 xy가 3보다 큰 부분, xy가 3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맞습니까? 얘를 지웠어요. 왜 지웠어? 왜 지웠을까요? 평면을 해석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식에는 xy가 3인 부분만 보여야 돼. 식에는 xy가 3인 것만 보여야 돼. 평면에는 xy가 3인 것만 보여야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죠. x축 y축이 나한테 헷갈리게 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xy가 3인 것은 여기하고 여기야. 영역이 몇 군데로 보인다? 세 군데가 보인다 이거지. 하지만 이쪽하고 이쪽은 사실 똑같은 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야. 네. 그럼 여기는 뭐야? 요건 뭐야? 0. 0. 그렇지. 여기는 0이야. 네. 얘는 플러스야. 네. 0을 넘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시 0. 0 넘어가면 플러스. 요런 생각입니다. 알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xy가 3인 것은 얘하고 얘가 두 개의 선이라는 거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 선이 두 개 있잖아. 하나의 식으로 두 개를 나타낸 거야. 알겠죠? 그럼 하나의 식으로 여러 가지 식을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하나의 식으로 여러 가지 선을 나타낼 수 있겠죠? 됩니까?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고등상에 있었잖아. 없나? 있었죠? 고등상에서 직선에서 하나의 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낸다. 기억납니까? 빵! 그치 풀었잖아. 네. 하나의 식이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낸다고. 네. 알겠습니까? 그 뭔 말이야?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도형을 해석할 때 이게 하나의 선이냐 두 개의 선이냐 이거는 사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얘는 종아야 정신 차려. 하나 둘 이거 콤마 이거 이게 파란 선이고 이게 빨간 선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두 개 선이야. 두 개 선이야. 근데 이 선을 빨간 선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선들은 하나의 선이야. 이건 하나라고. 이건 하나라고. 아까 파란 선과 빨간 선은 선이 다른 선이야. 지금 색깔을 바꿨어요. 이게 하나의 선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 하면 식을 이를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식도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그러면 요 식의 의미는 뭐야? 위의 식은 그리고지. 네. 그리고야. 교집합이야. 얘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0 또는입니다. 이 두 개의 선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게 예전에 영역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고요. 꽤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렇게만 푸는 문제가 있어.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요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니까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이 선은 요렇게 선이야. 하나의 선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몇 군데로 구분한 거야 실은? 엄밀히 따지면 두 군데로만 구분한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0인 게 있으면 양수인 게 있을 거고 음수인 게 있을 거야. 그 부분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플러스다. 알겠어요? 이쪽하고 이쪽은 한 팀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서는 실은 현재 우리가 선생님 구분해서 이제 판단해 줬습니다. 구분해서 판단했고 XY가 두 개를 곱해서 무엇보다 크다는 부분은 이쪽이구나 이제 알고 있으면 더 빠르게 좀 빨라지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머리가 좋은 거 볼까?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가 2보다 크다. 안소 잔다 저거. 그럼 얘를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가요? 네. 2보다 크다? 네.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느껴지는 게 있어? 뭐가 느껴져? 이동. 얘하고 얘는 똑같은 식이다 이 말이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나올 거야.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지금 요 식을 알려준 거야. 지금 알려줬다는 것은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죠. 알겠어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것도. 알겠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 과정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돼 있냐면 수를 집어넣어서 참거짓을 하는데 문제는 거짓 반예를 찾아내면 쉽잖아. 반예를 찾으면 쉬운데 반예를 못 찾아. 이게 문제야. 그렇지 반예를 못 찾았다고 이게 참이야?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 너 지금 이게 다 보면 다 요즘 내 구미호를 보고 있는데 다 인간들이 구미호야. 내가 조사를 해봤어. 인간이네. 그럼 다 인간이다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구미호 모르냐 구미호? 구미호 지금 투하던데. 드라마 모르구나. 미안하다. 구미호 2를 하니까 내 구미호 1을 보고 있는데 재밌더라고. 드라마 구미호 모르냐? 뭐? 구미호 아니야? 김호전이야? 김호디언이야. 미안해. 구미호가 아니어서 제목이 미안해. 이동훈 나온 거 시즌 1 보는데 구미호일 수도 있다고. 이게 내가 아직 찾았는데 아직 다 인간이야. 아직 이게 문제라는 거지. 내가 몇 개를 집어넣는데 참이야. 근데 그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좀 애매할 수가 있다. 알겠죠? 내가 못 찾을 수도 있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거야.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 점이 뭘로 다 바뀌면 돼? 1,1로 바뀌고 영역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제 분수식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시겠죠? 쌤, 저는 45만에서 상수키로 최대값을 어떻게 구해요? 지금 하고 있잖아. 네. 지금까지 찾냐? 아니 넘어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 소론만 지금 얘기했을 뿐이야 지금. 왜냐면 요 식이 좀 얘보다 얘가 더 어려워 너희들한테.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럼 현재 지금 얘는 나왔어요. 여기가 나왔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튼 다 이렇게 지금 포함관계 성립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얘를 그리면 되겠는데 이 식은 어떤 식하고 관계돼? 원이죠. 원. 얘 뭐야? 반지름이 루트 k인 원과 연결되고 크다는 어느 쪽? 바깥쪽. 바깥쪽. 그러면 얘가 원이 원 사이즈가 점점 k에 따라 커지겠죠. 바깥쪽이 지금 색칠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얘가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쪽보다 더 작아야 되겠다 이 말이겠죠. 등호 있어 없어? 등호 없으니까 이거는 돼? 안 돼?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백호야 이 점이 얼마니? 틀렸어. 아까 다리면 똑같은 대답이네. 대답이 다 어야. 소민아 응도 있는데 자냐? 이 점 얼마야 소민아? 왜요? 9라고? 아니 이거 되게 유리함수에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X는 Y. 좋았어. y는 x라는 선하고의 교점입니다. 유리함수에서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니까 거의 외워놔야 됩니다. 왜 그래요? 뭐가 왜 그래? 왜 Y는 X 점이지? 왜 그러냐고? Y잖아.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선인데 네. y는 x와 교점이 이 점이라고. 네. 제일 가까운 집. 지금 원 사이즈를 키웠잖아. 원점에서 원 사이즈를 키워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니까 원점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이네. 제일 가까운 부분 증명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 이 점의 좌표가 a, A A분의 3. 뭐 a분의 3이든 b든 상관없습니다. a분의 3. a분의 3.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점에서 거리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뭘 이용한다?
최소값 산술기하를 이용한다.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루트 2배 a제곱하고 a제곱분의 9를 곱하면 9 이래 된가요? 네.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다? 루트 6이 되는데 루트 6 예? 3루트 2. 알았어. 3루트 2 아니다 틀렸어. 여기 루트가 있어야 되죠. 전체 큰 것은 루트고 바깥쪽에 있는 루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루트 지금 a제곱하고 a제곱분의 9 그래서 루트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되겠죠. 2 곱하기 3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알겠어요? 얘를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일단 그 이유는 3이 있었죠 원래. 어떨 때입니까 산술기하는? 어떨 때 채소일 때? 어떨 때 채소지? 둘이 같았을 때. a제곱하고 a제곱분의 9가 같았을 때. a제곱 a제곱 9가 같았을 때. 그럼 어째? a제곱이 얼마일 때? 9일 때. 그럼 a제곱이 얼마일 때? 얼마 3. a는 현재 양수. a는 얼마일 때? 루트 3일 때. 그래서 이 점은 얼마야? 루트 3이 왜 나왔냐? 3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수함수는 y는 x분의 k라 놓으면 이 점은 좌표는 루트 k, 루트 k가 된다. 아주 중요한 점이니까 그냥 외워놔야 됩니다. 유리함수에서 혹시 내가 문제를 못 풀었다. 이 점 찍고 풀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 50%에서 70% 맞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야. 유리함수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점, 그 다음 중요한 점이 이 점입니다. 어떤 점만의 연구만 해도 유리함수 많이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얼마다? 루트 3, 루트 3이 되는 위치니까 거리는 얼마? 이 원질은 루트 2배,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배가 된 거야. 45도니까. 그래서 K는 어쩐다? K는 루트 6보다 루트 6이 아니죠. 제곱을 해야 되겠죠. 반지름이 제곱이니까 6보다 어째? 작거나 같아도 되겠다. 선생님이 설명을 길게 했지만 이 류의 문제가 꽤 중요한 문제고 30분째 설명했지. 이 문제 중요합니다. 이 문제 중요하다는 것은 명제에서 참거짓을 알아내는 방법론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설명했지만 실제 풀이는 요것만 풀면 끝나잖아요. 그러지? 네. 저 아까 루트 K, 루트 K까지 이해했는데 거기서 왜 갑자기 K는 루트가 그래. 선생님 너무 쉬워요. 다음 어디 요거 설명했어? 자 칠리집합 온도 올렸어. 괜찮아. 히터로 틀어줄까? 오 와우.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반예입니다. 반대되는 예시를 들은 거야. 반대되는 예시. 알겠어요? 왜? 일단 여기서 보면 포함이 무조건 돼야 참이 된다겠죠.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 되는 거야. 그거를 하나라도 찾으면 되는 거야. 몇 개를 찾아? 하나라도. 하나가 아니라 하나라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돼? P에는 있지만 Q에는 없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 부분이 뭡니까? P 빼기 Q. P, 교, Q의 여집합. 이 부분이 반대되는 예시가 되는 거야. 알겠죠? 반예. 됐습니까? 네 번째가 뭐입니까? 대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우. 대우란 말은 우리가 또 새로운 단어니까 무조건 외워야겠지. 대우라는 것은 뭐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지. not이 뭔 소리야? not. 부정이죠. 부정. not이 부정. 그러니까 부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부정을 이용했을 때 어떤 게 편한지를 또 알아내야 된다. 알겠습니까? 부정. 기다. 안기다. 부정입니다. 그렇지? 그럼 어떤 걸 이용해 우리는? 안기다를 이용해? 기다를 이용해? 기다를 이용해야지. 기다가 쉽지. 됐어요?
and하고 또는 and를 이용한다. 또 뭐가 있죠? 크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추천을 할 뿐이야. 엄청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둥어 없는 것보다 둥어 있는 게 좀 더 편하다. 좀 더 편하다. 굳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보통 요 두 가지가 부정이 많이 나오면 되고,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풀도록 노력을 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큰 흐름입니다. 명제에서 이 진리 이 진위 판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예. 근데 조건 하나 덜렁 참고지시 무엇이고 조건 하나가 참인 거 51번이 갑자기 51번이 뭔 말이야? 갑자기 어? 문제 중에서 이 부분에서 참인 것을 보이시. 아, 그건 전체 집합 말했습니다. 네? 뭐가요? 전체는 무조건 참이야. 네? 전체는 모두 참이라고야. 왜요? 전체는 전체 안에 들었잖아 우리가. 너희 다 인간이지. 구명업자는 인간이잖아. 그렇지? 인간을 고르시오라는 말은 똑같은 거야. 무조건 인간이 되는 거야. 거기 조건에서. 조건이 무조건 참이다는 말은, 조건이 무조건 참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전체다 이런 소리입니다. 조건이 무조건 거짓이라면, 여집합 공집합 그렇지, 유의 공집합이 되지. 유의 여집합, 공집합이 되면 전체 거짓입니다. 조건 자체가 거짓이에요. 조건이 참이다. 이 용어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단어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일반 책에서는 알고만 있으면 돼. 조건이 참이다, 조건이 거짓이다. 우리 명제가 참이다는 것은 P이면 Q이다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치? P는 가정 조건이고 Q는 결론 조건이야. 이게 P 자체가 조건이고 Q도 조건입니다. 명제는 그래서 P이면 Q이다. 이 세트가 명제고, 조건이라는 것은 P만도 조건이 될 수가, Q만도 조건이 된다고. 그래서 조건이 참이다는 것은 전체, 조건이 거짓이라는 말은 공집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이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됐지.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 단어도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만 외우고 있어. P가 이렇게 Q가 되는 게 이 표현은 뭐다? 참이다 이런 소리야. 그렇지?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거야. 필요 충분 조건은 그 뭐야? 완벽하게 똑같은 말일 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식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 참여에 대한 얘기는 했었지. 어떻게 설명했죠? P가 Q로 포함이 되면 된다고 했지. 나리마 그러지? 이게 또 어째? 똑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리고 충분 조건이라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하고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째? 필요 조건이 나오면 얘를 바꿔서 충분으로 바꾸고 그 충분 순서가 참이 되는 거고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된다. 포함 관계 형성이 되면 그게 참인 거고 그 참인 순서대로가 충분 조건이고 PQ를 순서로 바꾸면 필요 조건이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리는 어디 있어? 얘네들이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은 다리는 계속 연결될 수가 있죠.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 다리는 여기 하나만 이용하자 이거지.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포함 관계가 나오면 참인 관계를 설명을 하고 필요 조건이 나오면 충분 조건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뭐야? 지금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죠? 어떻게 된다고요? X가 지금 A-4보다 크다 그죠?
얘가 양수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영보다 크다. 영보다 크거나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모든 양의 실수 x가에 대하여 이거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포함 관계가 어떻게 성립한다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전체 집합이 된다고. 여기다 모든 양수를 넣더라도 이게 말이 참이 돼야 된다고. 얘 모든 양수 참이 되려면 이쪽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다. 영보다 작다. 음수가 돼야지. 양수라 했으니까 이쪽이 음수가 돼야 돼. 말이 되겠지. 그래서 a-4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등호는 들어가요. 있어요. 야 0이 돼도 되겠죠. 다음 7번. 아니 다음에 어쩐다고? 안기다란 뭐다? 기다로 바꾸라 했지. 기다. 그렇지? x는 a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a랑 b랑 각 고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다 이 말이죠. 이건 연립이죠. 연립방정식. 됐어요? 그럼 부정은 뭔 말이야? a랑 b랑 거나 b랑 c랑 다르다 이 말이지. 이 말은 하나라도 다른 게 존재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a, b, c가 서로 다르다 이건 아니죠. a, b 중 서로 다른 것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얘는 뭔 말이야?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른 것이 있다. 하나라도 0이 아니다. 아닌 게 있다 이거죠. 그렇지? 이게 같지 않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맞구나. 가우스 절대값 참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부등식이죠. 부등식은 이쪽은 뭐 등식인데요. 가우스는 답이 부등식으로 나오죠. 부등식 나오니까 부등식이니까 포함이 되면 되겠죠.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왼쪽 식만 풀면 되겠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가 n이 됐다는 것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등호는 왼쪽에 있는 거죠. x가 a를 넘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나요? 얘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되겠다 이거죠. 넘어가 되겠죠. 다음 13번. 조건 px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1, 3일 때 다음 중 참인 것은 조건 px를 만족하는 집합이 1, 3이야. 이건 7이 집합에 대한 얘기네요. 1, 3은 뭐라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다 이 말이에요. 그럼 p1이 참이고 p3이 참이다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p1이 참이고 p3이 참이다 이 말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그거의 부정인 not p는 누가 참이다? 2, 4, 5가 참이다 이 말이 되겠죠. 다음 17번. not p가 q이다가 참이 됩니다. not p. 마찬가지로 not p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수직선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얘는 뭡니까? 연립 부등식이죠. 연결사가 뭐죠? 이고입니다. 이고. 알겠어요? 그럼 부정이면 뭘로 가? 또는으로 가겠죠. 또는 x는 k 플러스 10보다 크다. 얘는 얼마입니까 지금? 5, 3인가요? 플러스 5,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5하고 3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참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가 k가 되고 여가 k 플러스 1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고 k 플러스 10은 3보다 크고 등호 작업만 하면 되겠죠. 왼쪽은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오른쪽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부터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7부터 마이너스 5까지다 이거죠. 정화야 그러지. 20번 오늘 20번을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에 대해서 PX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합니다. 보기 중 참여명제를 고르시오. 자, PX란 조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 P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떤 X에 대하여 PX다. 어떤 X에 대하여 PX다. 어떤이란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하나라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라도 어떤 X에 대해 어떤 하나라도 PX를 만족한 게 있다 이거야. 이게 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P는 공은 아니다는 말 하나라도 있잖아요. PX를 만족하는 값이 하나라도 존재를 하니까 그 진리집합은 공은 아니다. 참이 되겠죠. 명제, 집합, 명제, 함수 선생님 다 말장난이라 했습니다. 고등화의 특징이 언어적인 부분이 좋은 애들은 고등화가 쉽게 끝나. 집합, 명제, 함수, 그 다음 경우의 수, 순율조합 다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안수처럼 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미국 사람은 걱정이 되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PX다. 모든 놈이 PX다 이거지. 모든 X이니까 당연히 전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모든 X에서 PX가 거짓입니다. 모든 X가 전체였죠. 이게 거짓이면 전체의 거짓은 뭐야? 전체의 거짓은 공이 아닙니다. 전체의 부정이 공이야. 전체의 부정이 공이야. 전체다의 거짓은 전체가 아니다야. 이해됩니까? 오늘 모두 결석했어.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야? 거짓말이래. 한 명이라도 왔어 이래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모두 결석한 건 아니다가예요. 부정은 한 명이라도 말을 바꾸면 한 명이라도 왔다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전체 부정은 전체가 아니다가 거짓이고 전체가 아니다는 것은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 이 말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